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채널 스탁동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덱스가 도대체 뭔가요? CEX랑 뭐가 다르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짧고 굵게 핵심만 요약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덱스 거래소라는 거를 알려드리자면,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가볍게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덱스와 CEX, 보통은 이제 센트럴라이즈, 디센트럴라이즈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업비트나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CEX 거래소가 많이 해요. 그리고 팬케이크나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를 덱스 거래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CE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메일이든 전화번호든 본인 인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덱스는 본인 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갑을 설치를 해서 깔아두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지갑을 거래소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증을 하면 그 지갑에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근데 덱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개인이 지갑을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뭘 발생하냐면 보안이 문제가 돼요. 당연히 거래소에서 지갑을 보관하게 되고 본인 인증을 하면 약간 익명성이 추구되지 않겠죠. 덱스 같은 경우에는 익명성이 조금 추구되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보안이 좀 취약한 것이고, CX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안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덱스에서 거래소를 많이 이용하면은 보통은 하드 월렛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덱스 지갑을 만들 때, 메타마스크나 이런 다른 지갑을 만들 때 시드 구문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내가 금고에 금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친구가 한번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하겠다고 해서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잖아요. 우리 그것처럼 우리가 금고에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절대 가족한테도 오픈하면 안 되는 게 시드 구문이다. 그리고 컴퓨터에다가 넣어두지 말고 종이에다가 잘 써두든지 아니면 프린팅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덱스 거래소에서 거래를 한다는 건 뭐냐면 아직 성장이 많이 되지 않은 코인들이 많아요. 그런 코인들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1000%의 수익이 가능한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마이너스 90% 망할 확률도 많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공부를 잘해서 해야 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이야 업비트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10년 전에 업비트에 50억을 내놔라 이러면은 어렵지 않겠어요? 예. 그만큼 되게 고민을 하고 투자를 해야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덱스 거래소를 이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면에 보이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코인 마켓캡이에요.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코인들의 정보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익스체인지를 보자면 여기에 덱스가 있어요. 보통은 익스체인지에서 스팟이라고 하면 현금으로 거래하는 거래소를 말하고요. 데리베이티브인가? 요거는 이제 파생 상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EX는 디센트럴라이즈 익스체인지니까 그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고, 유니스왑이 1등이죠. 우리 이더리움을 만든 부테린 형님이 만든 거죠. 뭐 친구인가 직원이랑 같이 만들었다고 하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여기 팬케이크 수압이 있는데,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요 팬케이크 수압 같은 경우에는 BNB 체인의 유명한 거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소, 덱스 거래소의 그 거래 방식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냐면은, 자, 어떤 풀장에다가 코인 두 개를 같은 가치의 가격으로 넣어두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A가 100억 원이면 B도 100억 원어치의 코인을 두고, 내가 어떤 코인, 예를 들어 A 코인을 넣어서 B 코인을 교환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방식이 이제 덱스 거래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페어라고 얘기를 해요. USDT 그리고 뭐 USDT, BNB 이런 식으로 넣어서 교환을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아마 LP 토큰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냥 간단하게 페어로 예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물 교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트워크를 맞춰야 돼요. 사람들이 뭐 이더리움 네트워크, 폴리곤 네트워크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쉽게 생각을 하자면 왼쪽에 이진법 숫자와
오른쪽에 10진법 숫자가 같은 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10이라고 생각을 해서 같지만 사실상은 다른 거지 않습니까? 뭐 이게 좀 어렵다면은 간단하게 그냥 네트워크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뭐 폴리곤이라는 네트워크, BNB라는 네트워크가 각자가 다 다른 진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쪽에 맞는 네트워크를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그쪽의 법에 맞게 바꿔줘야만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소 얘기는 이제 그만을 하고, 자, 이제 코인을 한번 사볼 건데 뭘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제 코인마켓에 재밌는 게 뭐냐면 트렌딩이 있고요. 리센틀리 에디드가 있는데, 최근에 등록된 코인 중에 1등이 카본 브라우저라고 있어요. 이 카본 브라우저의 그 마켓캡,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가 되고, BNB 체인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봤더니, 아, 그래, 스피드가 빠르다고? 알았어. 브레이브가 한번 떤 적이 있으니까 요 카본이 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카본을 사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가 가진 거래소에 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BNB 체인으로 할 거니까 메타마스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메타마스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하에 일단 첫 번째 체인을 맞춰 놓겠습니다. BNB 체인으로 바꿔 놓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갑 주소는, 메타마스크의 지갑 주소는 체인이 다르다고 다르지 않습니다. 맞죠? 7245 뒤에도 7245. 그냥 똑같아요.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네트워크에 맞는 코인만 보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BNB 스마트 체인에 일단은 수수료가 BNB로 나가기 때문에 BNB를 이체시키는 게 가장 좋고, 내가 만약에 덱스 거래소를 많이 썼었다, 그리고 여기에 BNB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USDT로 보내면 되는데, 일단은 BNB를 먼저 보내는 것을 해드릴게요. 자, 거래에서 현물을 선택을 하시고, 오케이. 자, BNB를 이제 사시면 되겠죠. 자, BNB USDT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요거를 이제 빨리 사야 되니까, 자, 이렇게 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한 그래 100불 정도 요거에 BNB가 들어 있으니까 이 BNB를 내 메타마스크의 지갑으로 옮기겠습니다. 출금을 눌러서요, 요거를 BNB 스마트 체인을 맞추고 나의 지갑 주소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어 놓습니다. 자, 복사했죠? 자, 그 다음에 맞출 때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사용 가능한 출금 네트워크를 다른 곳이 아니라 BSC 체인으로, BP20이라는 게 BNB 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 모두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출금을 하는 거죠. 제출을 하는데 이 제출을 하고 본인 인증은 알아서 하시고, 자, 한 1, 2분만 지나면은 이제 내 지갑에 BNB가 들어왔죠. 한 1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BN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팬케이크 스왑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트레이드를 눌러줍니다. 여기 보면 스왑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스왑을 하는데 지갑이 연결은 안 했네요. 나의 지갑 메타마스크를 연결을 해주고요. 다음 연결. 자, 그러면 연결이 돼 있죠. 7245 제 거. 자, 그러면 BNB를 뭘로 바꿀 거냐. 지금 제가 찾은 코인은 누구예요? 카본 브라우저죠. 요 카본 브라우저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지갑 아니다. 다시.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코인의 주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BNB 체인의 카본 브라우저인데 CSIX인데 요 지갑이 있죠. 요 컨트랙트 주소. 요 컨트랙트 주소를 카피를 눌러서 일단은 내 지갑에 일단 등록을 해줍니다. 토큰 가져오기를 눌러서 이렇게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하면은 CSIX도 오죠. 커스텀 토큰을 가져오시고, 사실 뭐 이건 나중에 해도 돼요. 근데 하지만 그냥 하는 거고, 자, 이 팬케이크 스왑에서 내가 아까 원했던 여기 지갑 주소를 넣어줘요. 자, 그러면 CSIX가 떠요. 그래서 활성화를 눌러주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교환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개를 할 거냐, 맥스를 할 건데 수수료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나중에 저도 써야 되니까 여기서 한 3일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일단 보여주는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교환을 했을 때 100482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스왑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톨러런스라고 해가지고 이 그 슬리피지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0.5%가 하면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호가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가창을 높게라도 설정을 해서 살 거냐 아니냐를 설정하는 건데, 뭐 내가 꼭 사고 싶으면 여기 설정해서 톨러런스를 슬리피지를 한 뭐 10, 20까지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덱스를 보는 게 아니라 뭐 나중에 뭐 10배, 뭐 1000배, 10,000배 이런 걸 노리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의 뭐 몇 퍼센트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맞춰요. 이게 저도 저희 톡방에서 얘기를 나온 건데 뭐냐면 끝자리 수를 1로 맞추게 되면은 이게 알아서 자동적으로 스왑을 해주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스왑을 해서 이렇게 끝자리 1로 맞추면, 자, 확인을 눌러주고요. 서브미트가 됐고 클로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내 지갑에 이제 밸런스가 바뀌었죠? 그리고 아직 트랜잭션이 완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활동이 되어 있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1001개의 CSIX 코인이 이렇게 교환이 됐습니다. 이 가치가 한 88이니까 수수료가 꽤나 나간 거죠. 대략적으로 얼마 나간 거죠? 한 4, 5천 원 나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나갔지만 CSIX가 이제 교환이 됐고 내 지갑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이나 더 유용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카페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